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 그 앞길은 하고 물음표로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가 역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됐죠. 어제 의총이 끝난 뒤 나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선거 패배로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당 수습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곧 8월에 예정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제 당 절차에 따라서 최종 의결을 받으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공식되는데요. 민주당 최이배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숙제는 어떻습니까? 뭐 두 가지인데요. 이제 가장 큰 게 저희가 이제 그 비대위원 저도 물러나면서 그날 기자회견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의 패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 평가 원인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쇄신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채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더 나락으로 빠진 것 아니냐라는 이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 지선 평가가 최우선 과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차기 지도부 전당대회를 제대로 뽑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저는 중요한 여기에 이제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 룰,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투표 방식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인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점 하나가 이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돼 있다라는 그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당심과 민심이 일치되는, 그러니까 좀 그 민심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선 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좀 요인이 되고 지금 그 말씀을 인데요. 박홍근 현재 뭐 대표 권한 대행이죠. 직무 대행인데 박홍근 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경선 룰에 대해서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주자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건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룰이 더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되는지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과 같이 우리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고위원회가 구성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전체가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 따로 뽑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 계파의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A 계파의 당대표, A 계파의 최고위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A 계파가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단일 지도체제라고 했는데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서 이걸 같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다른 계파 여러 명이 섞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물론 좀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다양성이 확보되고 뭔가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당 내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도체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경선 룰을 바꾸는 걸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죠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 일각에서는 당원들의 권리당원의 몫을 높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가 좀 더 상응돼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이제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뭐 5차례인가 걸쳐서 이제 민주당 정당혁신안 발표한 적이 있는데 4월 5일에 네 번째 발표하면서 요 비율 조정안을 이미 발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때 논의를 했으면 지금 안 시끄러울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냥 소개만 하나 드리면요. 대의원을 현행 45에서 20%로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40에서 45%로 높이고 일반 당원 5% 대신 나머지 줄인 거 30%를 모아서 현행 10%인 여론조사를 30%로 키워서 당 70에 여론 30 그리고 이 대의원의 비중을 확 줄이는 것을 안을 냈던 적이 있거든요. 요안이 4월에 논의가 됐으면 지금 시끄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예전에 나온 것이니까 뭐 그런 정도가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이 룰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50%고요. 저희 당원 투표 50%, 대의원 이런 거 없거든요. 대의원한테 왜 이렇게 많이 퍼센트를 줘요? 45%.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지 좀 진즉 좀 바로 잡았었어야 되는데 이기고 있을 때 잘 나갔을 때 좀 미리미리 혁신위를 띄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인접하면은 뭐 룰 바꾸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보면서 물론 잘 되시기를 바라지만 아쉬운 거는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것 물론 이름은 혁신형 비대위라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혁신으로 비춰질지 조금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혹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는 다 알고 계시죠. JB 의원님도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셨고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